지연은 경로당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주차장에는 어르신들의 자전거와 전동 휠체어가 가득 놓여 있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난방기 바람과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안쪽 방으로 향했어요. 홀에서는 몇몇 어르신이 고스톱패를 섞으며 시끌시끌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을 두드리기 전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영분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며느리를 칭찬하던 평소의 말투와는 전혀 달랐어요. 지연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고 곧 자신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부는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별로 살갑지 않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어요. 지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손끝까지 굳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영분의 표정은 지연이 알던 모습과 달리 어딘가 과장돼 보였어요. 옆에 앉은 성만과 순애는 영분의 말을 거들며 더 큰 이야기를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지연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린 듯 장단을 맞췄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이름이 농담거리처럼 오르내리는 상황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거기서 더 듣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 지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에도 마음속 어지러움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웃으며 지나갔지만 지연은 인사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마저 축 처질 만큼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고 영분이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영분은 지연을 보자마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어요. 지연은 순간 표정을 정돈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분은 오늘따라 며느리가 일찍 왔다며 즐겁게 이야기했지만 지연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문을 조금 닫아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했고 차갑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지연의 굳은 마음을 더 단단히 조여오는 듯 했어요. 지연은 차 문을 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의 길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연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 창밖으로는 경로당 앞을 오가는 어르신들이 보였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스치듯 멀어졌어요. 영부는 조수석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채우고 평소처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라디오를 켜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문틈에서 들린 말로 가득했어요. 영부는 며느리의 말수가 적어진 것을 느끼고 한 번쯤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겨울 햇살 아래 천천히 스쳐 지나갔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둘의 어색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지연은 가끔씩 핸들을 더 세게 잡으며 감정을 억누르듯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영부는 무슨 말이라도 꺼낼까 고민했지만 체면 때문에 선뜻 입을 열지 못했어요. 차 안을 채우는 라디오 멜로디만이 어색한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동네 주민 순애가 마트 봉지를 들고 지나가다가 영분을 발견했습니다.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영분도 잠시 밝은 얼굴로 화답했어요.
그 순간 영부는 순애에게 며느리를 자랑하듯 애써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혼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방금 전 뒷담화를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얼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연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표정을 정돈하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부는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맙다는 듯 자연스레 지연 옆에 섰지만 지연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며 걸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둘 사이의 거리는 몸보다 마음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작은 숨을 삼켰고 그 숨은 오늘 하루 내내 쌓인 감정을 눌러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지연은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려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뜬 영분의 이름을 보며 마음속 불편함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결국 전화를 거는 대신 집안일에 몰두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설거지와 빨래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경로당에서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건네던 작은 챙김조차 오늘은 의도적으로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마음속 벽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준호는 가족 식사를 하자며 시어머니를 초대했고 지연은 마지못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주방에는 음식 냄새가 퍼졌지만 지연의 표정은 담담했고 손놀림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아내가 유난히 말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물어볼 수 없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이 떠들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부는 며느리의 상한 기색을 알아차리고도 가족들 앞에서 평소보다 더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행동은 체면을 위한 것처럼 보였고 지연은 오히려 더 깊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영부는 손주들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손길을 끌어내려 했어요. 그러나 지연은 주어진 일만 차분히 해내며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억지로 아이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영부는 설거지를 돕겠다고 말하며 지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거절하며 이미 정리할 것이 많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부는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는 듯한 기류를 느꼈지만 이유를 떠올리지 못해 혼란스러웠어요. 그날의 식사는 모두 무사히 끝났지만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벽이 더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점심 배식 시간이 다가오며 어르신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영부는 평소처럼 배식 도움을 자청하며 국통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려 했지만 손목이 약해져 최근 들어 자꾸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무거운 국자를 들다가 균형을 잃었고 뜨거운 국물이 가장자리를 넘치며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성만이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빼는 바람에 주변 분위기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영부는 중심을 잃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우연히 들른 지연이 상황을 확인하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국그릇과 물기를 천천히 정리하며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도록 통로를 확보했어요. 그녀는 영분의 손등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느라 손을 잡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지연의 차분한 행동은 경로당의 어수선함을 빠르게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화는 지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주변 어르신들을 안전한 위치로 안내했습니다. 경로당 구석에서 놀라있던 몇몇 어르신들도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영부는 손끝이 떨리며 자신이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주변을 정돈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미끄러운 국물을 닦아내고 남은 그릇을 새로 정리해 배식이 이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지연의 침착한 행동에 감탄하며 조용히 속삭였고 분위기는 점점 다시 안정되어 갔어요. 성만은 민망함을 감추듯 농담을 던져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긴장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부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아무 말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졌습니다. 그 순간 영부는 경로당에서 나눴던 가벼운 뒷담화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외투를 벗지도 못한 채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넘어진 순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지연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손등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행동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며느리를 두고 했던 말들이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영부는 오랫동안 며느리를 자랑해왔지만 동시에 친구들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다른 말들을 섞었던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그 습관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영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어머니의 침착하지 못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부는 망설이다가 경로당에서의 작은 사고만 설명한 채 며느리의 변화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고 준호는 그 분위기를 정확히 읽어냈어요. 지연은 집에서 경로당 사건 이후 머릿속이 복잡해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리하던 빨래를 내려놓고 잠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돕던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지만 도움을 준 이후 감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뒷말이 떠오르고 그와 동시에 사고를 수습하며 보았던 시어머니의 당황한 얼굴도 함께 떠올랐어요. 지연은 시어머니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순간 느꼈던 인간적인 연민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쓴맛처럼 남아있는 서운함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준호의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는 어머니가 오늘따라 마음이 약해 보였다며 걱정을 전했습니다. 지연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서둘러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메시지에 짧은 답만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지만 여전히 조용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부는 아침부터 창밖만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경로당 사고 이후 며느리의 표정이 자꾸 떠올라 하루 종일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약속을 수락했고
두 사람은 동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공원에는 천천히 산책하는 주민들과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 노인들이 평온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먼저 도착해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영분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며느리의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가벼운 인사가 지나갔지만 마음속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흘끗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될지 조심스레 기다렸어요. 영부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 천천히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영부는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체면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연에 대한 말을 가볍게 흘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말들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고백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저릿하게 당겨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경로당에서 들었던 말과 지금 눈앞의 시어머니 모습을 비교하며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산책하던 노인이 지나가며 두 사람을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영부는 자신이 외로움과 허영심 사이에서 중심을 잃었던 것 같다며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연은 그 진심을 느끼며 완전히 마음을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를 바로 지우기는 어려웠고 그녀는 얼굴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조심스러운 시선은 이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려는 첫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어 그날 경로당에서 들었던 말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솔직히 전했습니다. 영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더 작아지는 듯했고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을 깊게 반성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도 인간적인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현했어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공원 나무 사이로 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두 사람의 어색한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되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부는 그 말에 감사함을 느끼며 며느리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주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을 느끼며 속으로 작은 숨을 삼켰어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이제 멀어짐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여백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래 묵혀있던 오해의 그림자는 천천히 걷히기 시작하며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놓였습니다. 지연은 공원에서의 대화를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그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조금은 달라진 감정을 느꼈어요. 그 감정은 완전한 용서라기보다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작은 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식탁 정리를 하다가 시어머니와 나눴던 말을 되새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감정을 쌓아두기보다 솔직하게 표현해야겠다는 결심을 조용히 세웠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표정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마음속 안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오해를 일부 풀었다고 짧게 남겼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준호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가 지금 필요한 건 다그침이 아니라 조용한 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연은 내일을 위해 마음속 준비를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부는 부엌에서 소박한 반찬을 준비하며 며느리에게 가져갈 작은 용기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대화를 떠올리며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다가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변화하려는 의지가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부는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숨을 골랐고 마음속에서 작은 용기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연은 놀란 듯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영부는 준비해온 반찬을 내밀며 어제 고맙고 미안했다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의 진심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같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생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대화 속에는 예전처럼 어색한 거리감이 아닌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미소와 조용한 고개 끄덕임은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벽을 서서히 허물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영부는 경로당을 다시 찾았고 어르신들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며느리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순애와 성만은 변한 영분의 태도에 놀라며 더 이상 예전처럼 며느리를 가볍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영분은 자신이 초래했던 오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솔직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며느리를 향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편 지연은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자신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에게 작은 감동과 함께 마음의 무게가 풀리는 듯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창 밖을 보며 시어머니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앞으로 서로 조금씩 천천히 발맞춰가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을 더 따뜻한 관계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 조심스레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경로당에 가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며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던 영부는 며느리를 보며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지연도 천천히 미소를 되돌려 주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경로당 입구에 들어섰고 주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경로당 내부는 점심 준비로 분주했지만 분위기는 한층 부드럽고 평온했습니다. 지연은 준비된 테이블 옆에서 배식 준비를 돕기 위해 앞치마를 맸습니다. 영부는 며느리 옆에 서며 어르신들에게 지연을 소개하듯 따뜻한 말을 붙였습니다. 그 모습에 성만과 순애는 서로 눈빛을 나누며 영분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지연은 시어머니가 예전과 다른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모습에 조심스러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어 시어머니와 함께 움직여 보기로 결심했어요.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은 두 사람의 발걸음과 어울려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국통을 잡는 영분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조용히 국자를 대신 들었습니다. 영분은 고마움을 눈빛으로 전하며 며느리의 옆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섰습니다. 어르신들은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화는 배식판을 나르며 지연에게 고맙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경로당 전체가 두 사람의 변화된 관계를 조용히 지켜보며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연은 손수건으로 영분의 손등을 한번 닦아주며 자연스러운 손길을 건넸습니다. 그 행동은 어색함이 아닌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영분의 표정도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점심 배식이 마무리되자 두 사람은 빈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며 작은 온기를 더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오래된 감정의 매듭이 천천히 풀려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각자 자리를 정리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부는 지연에게 자신이 준비해온 작은 간식을 꺼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간식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분의 진심이 담긴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간식을 받으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오래된 거리감은 어느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경로당을 나서며 천천히 시어머니의 걸음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영분도 며느리의 속도에 맞춰 걸으며 평소보다 더 따뜻한 눈길을 보였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연은 이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걸음은 과거의 상처를 뒤로 한 채 새로운 관계를 향해 조용히 나아갔습니다.